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재무 상태표, 재무 재산 상태를 다음으로 수익 비용, 이제 손익계산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손익계산서에서요. 여기 우리 한자어로 이 손이라고 쓴 건 있잖아요. 여기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익이라고 쓴 거는 수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물어본다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손익계산서에 특히나 수익, 비용 이런 계정들은요, 보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계정들, 여러분들이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제일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나 부채 이런 계정들처럼 용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세요 그러지 않더라도 한번 쭉 훑어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설명해 드리게 되면 계정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저기 아까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A, 부채는 L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던 것처럼 수익과 비용도 구분해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뒤에 문제에서. 왜냐하면 이것도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이 손익계산서에서도 얘가 수익을 말하는 건지 비용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수익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수익은 영어로 revenue라고 하고요. 이니셜로 수익 표시할 때 뒤에 연습 문제에서 이렇게 R로 표시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R로 표시한다 보시면 되고, 비용은 영어로 expens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이니셜로 비용을 뜻할 때는 영어 이니셜 E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래서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글로 쓰면 안 되나요? 아니, 한글로 써도 돼요. 근데 한글로 쓰면 글자가 여러 개니까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써도 아마 편리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익이란 말부터 설명할게요. 자, 수익이란 정의가 수익, 앞에서 우리 자산이 뭡니까 할 때 회사에서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 아시죠?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수익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수익이 뭐예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수익은 100, 비용은 80.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20. 걔가 어디로 옮겨가서 기초자본하고 결합됐죠?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으로 가서 기초자본하고 그 당기순이익이 결합해서 기말자본 됐죠? 그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기초자본을 갖다가 자본계정을 증가시키는 게 수익이에요. 반대로 비용은 당연히 아까 그 손해가 나게 되면 당기순 손실은 자본금을 기말자본금을 감소시켰어요. 증가시켰어요. 단기순 손실은 자본금을 감소시켰죠. 그래서 앞으로 저기 얘기를 할 때 수익이 뭐냐 설명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수익은 뭐라고 얘기한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비용은 뭐라고 얘기한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 이게 궁극적인 결과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수학 공식 같은 거 선생님들이 그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 다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런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기억하게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했죠. 근데 그 도출되는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다 기억해요? 못하죠. 이용만 하잖아요. 여기서도 일단은 여러분이 용어 배울 때 수익이 뭐예요? 그러면 블라블라 설명하는 건 많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비용은 뭐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수익이라는 용어를 계정을 배울 때에는 여러분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직 여러분께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지금 배우시는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거 공부라 그랬어요. 가서 밥줄이라 그랬어요. 이거 밥줄이에요. 거기서 사용할 용어들 배우는 것이지 월급 받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공부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익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 같아요?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보통 뭐 아버지가 되시던 어머니가 되시던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하죠. 엄마 아빠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분들 돈 어떻게 벌어요? 민진 씨, 돈 어떻게 버셔요? 일해서. 근데 일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보편적으로는 어차피 직장에 다니면 회사를 다니신다면 월급을 받아서 보너스를 받아서 수입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장사를 통해서 그 손님들 고객들과 만나서 서비스 제공하고 돈 벌게 되겠죠. 그 방법 말고 돈 버는 방법이 또 있을까 없을까? 음, 나중에 여러분들은 세무 이것까지 배울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 버는 방법이 뭐뭐 있다는 것까지 정확히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여러분 지금 돈 버는 방법 물어보면은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죠.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이 많아서 은행에 아니 많은 건 아니다. 요즘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조 단위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7자리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 최저가 지금 7자리죠. 그것도 2. 9도 아니고 2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돈 벌 때 돈을 갖다가 통장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돈이 돈 번다는 얘기하죠.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그 돈 버는 거 아닌가? 그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푼돈 한 20억 넣어놨더니 돈이 조금 생겼어. 그거 다 버려요? 내 돈 아니야? 그것도 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앞으로 뭐라 하냐면 이자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빌려주면 뭘 받을 수 있죠? 이제 알았어. 임차료라고 안 그러네. 임대료 받죠. 그것도 돈 버는 거잖아. 그 임대료 수익이라 그래요. 그런 거 돈 버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을 투자해갖고 돈을 벌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땅 팔았어요. 근데 내가 샀던 거는 1억 주고 샀는데 내가 지금 1억 5천에 팔았다면 5천 번 거죠. 이것도 버는 돈이네. 오케이? 길거리 가다가 돈 주셨어. 그것도 번 거잖아요. 그죠? 로또마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그 말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돈 버는 방법들을 제가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용어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팔 수밖에 없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재화뿐만이 아니라 용역 서비스도 결국은 그 회사한테는 그게 상품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여성분들은 많이 미용실 가시죠? 거기서 상품이 뭐예요? 그 미용사의 기술이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벌죠. 그런 것처럼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 이게 최대의 기본적인 수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상품을 팔아서 좀 회계용으로 상품 매출을 해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회사에서 상품 팔아서 돈이 생겼네.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놓겠죠. 아까 이자 생긴다 그랬죠? 그 이자도 수익이에요. 그다음에 건물 빌려주면 뭐 받는다? 임대료 받는다. 얘도 수익이에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은 은행 직원들이 은행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은행 업무 서비스하면서 뭐 달라고 해요? 한 푼 줍쇼. 구걸해요? 꼭 수수료 달라고 그러시죠? 그 수수료라는 건 있잖아요. 사람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 그걸 수수료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사무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까 제가 재화 용역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청소 좀 해주세요라고 그분들한테 의뢰할 수 있죠. 그럼 청소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주는 거예요?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청소해 주셨으니까. 그럼 돈 준 대가로 우리는 회계 담당자니까 뭐라고 기록해야 돼. 청소비라고 쓴다고요? 아이 그건 가계부나 용돈기 입장 쓸 때 쓰는 용어고 우리가 배웠던 용어에 청소비라는 건 없어요. 대신 걔를 수수료 비용 또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부르는데
은행에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겠죠. 은행 직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 그 단기매매증권 봤었죠? 그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이라고 일단은 생각합시다. 주식을 거래해서 돈을 벌었다. 그걸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말이요, 사는 거 또는 파는 거, 살 때는 취득이란 말을 많이 쓸 거고요, 팔 때는 처분 또는 매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처분 그러면 팔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매각도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뭘 샀다, 취득이라고 많이 쓸 거니까 이게 그런 뜻이라는 용어만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거 팔아도 돈 벌 수 있죠. 내가 건물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에 팔았으면 100만 원 벌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유형자산. 유형자산 우리 계정 때 제가 써드렸죠. 자세한 거는 강론 나갈 때 설명해 드릴 것이긴 하지만 계정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겨도 돈 번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이익. 지금 위에 있는 수익들 중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없을 때 그 잡다한 여러 가지 이익이라고 해서 잡이익이라고 써요. 회사에서는 보편적으로 잡이익에 해당되는 것들이 병 같은 거라든지 회사에는 병도 있지만 병보다는 사실 책 종류가 많아요. 종이 종류가. 서류라든지 책이라든지. 근데 걔네들도 재활용품으로 버리면 되는데 일이죠.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시면서 이런 종이, 신문, 그다음에 책 이런 것들 별도로 자기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푸대자루에서 담아서 드렸더니 5,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거 돈 벌었네? 벌었으면 뭐라고 기록해야 되죠. 근데 여기 돈 벌었던 거에 대해서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여기 지금 쓸만한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잡이익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회사에서 수익이라고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사실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죠. 그래서 7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고 앞에서 배우셨던 자산, 부채, 자본 계정보다 익숙하게 익히기가 시간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따가 시간을 드리면은 여기 내용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비용 계정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비용 계정은 조금 전에 수익 계정 얘기하면서 회사에서는 상품을 팔아서 매출해서 수익 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익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상품을 팔면 항상 이익만 날까? 반대로 손실 보는 경우도 있을까? 손실 보는 경우도 있겠죠. 손실을 보게 되면 그건 비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상품 매출 손실이에요. 그럼 이거는 수익에 반대되는 계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받으면 이자 수익인데, 우리가 배웠던 돈을 빌려 쓰고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그 이자를 내게 되면 우리한테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에 반대되는 것은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물을 빌려줘서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 수익이 되겠지만 건물을 우리가 반대로 빌렸다면 월세를 내야 되겠죠. 그때 임대료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임차료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수수료 수익,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수익이지만 은행 업무를 보고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반대되는 계정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앞에 수익에 반대되는 거 4가지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급여 바로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단기매매증권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게 되면 항상 이익만 보나요? 손해를 볼 수도 있나요? 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살 때 사고 팔 때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잡이익에 반대되는 잡손실.
이런 것들을 우린 잡손실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합니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위에서 여기 수익 7가지에 대한 게 비용에도 반대되는 건 다 비용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7가지만 먼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는 아주 중요한 계정들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고 많이 사용해야 될 계정들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란 얘기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드린 부분을 뭐라고 써 놓느냐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걸 즉 영업이라고 그래요. 영업 활동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라는 얘기고요. 얘를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냐면 판매비, 장사하기 위해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써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영업 활동을 위해서 쓰는 비용 계정들이랍니다. 그러면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인데 우리 실무에서는 또는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얘를 줄여서 세 글자로 판관비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판관비 그러면 무슨 뜻이다?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장님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그럼 여러 직원들한테 한 달이 지나면 뭐 줘야지 돼요? 월급 줘야 되죠. 근데 그 월급을 우리 이제 회계 담당자들은 월급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급여라고 기록할 거예요. 급여, 월급이에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직원을 고용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솔솔치 않게 많이 있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쓰는 돈은 뭐라고 부른다? 복리후생비라고 부른다. 오케이? 보통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거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른다? 복리후생비라고 회계 담당자들은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도 만나잖아요.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돈, 그거는 복리후생비하고 같이 비교하라고 여기 같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면 접대비라고 있죠. 아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은 식당에 가서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직원들끼리 식사한 돈은 복리후생비라고 기록하시고요. 거래처하고 식사한 돈은 뭐라고 기록한다? 접대비라고 기록하세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회사에서 차량 많이 있겠죠. 그 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걸 뭐라고 기록한다? 차량 유지비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주요비, 주차요금, 엔진오일, 교체대금, 뭐 차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비용 계정 이름이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 굳이 얘네들은 보니까 외우지 않아도 슬슬 그냥 잘 넘어가죠. 다음에 여비교통비.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교통수단 이용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비교통비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택시비가 됐던, 전철요금이 됐던, 버스요금이 됐던, 비행기요금이 됐던 교통수단과 관련된 것들은 다 뭐라고 기록한다? 여비교통비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신비. 뭐 지금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료, 우편요금 이런 것들을 뭐라고 기록한다? 통신비라고 기록한다. 수도가결비. 수도가결비는 세 가지 단어가 모여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쓰겠죠. 물 나오는 거 상수도, 하수도 그걸 수도라고 쓴 것이고요. 빛광자, 즉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은 뭐라고 쓴다? 수도가결비. 열은 우리 난방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냉난방할 때 필요할 때 만약에 경유나 이런 거 사면 그거 관련된 비용 나오게 되잖아요. 가스라든지 뭐라고 기록해요? 수도 광열비라고 기록하세요. 소모품비, 사무용품이라든지 컴퓨터 전산용품이라든지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것들 있죠.
휴지라든지 대걸레라든지 퐁퐁이라든지 수세미라든지 이런 것들 뭐라고 기록해요? 소모품비라고 기록한다. 접대비는 아까 했고요. 자, 우리 회사도 운영하다 보면은요, 일정한 때가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내라고 오는 고지서가 있어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 세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록할 때 뭐라고 한다?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라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근데 세자가 붙은 거는 세금이고요. 여기 공과금이라는 게 두 가지가 합성된 용어예요. 세금도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상공회소회비라든지 적십자 회비라든지 차량 운행하면서 과태료 내는 거 있죠. 신호위반이라든지 딱지 띄는 것들, 그거 다 뭐라고 기록하라? 세금과 공과라고 기록하세요. 보험료, 회사에서의 보험료는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예요.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없는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재 보험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대표적인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화재 보험, 또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료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다음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선전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 돈을 쓰면 그건 광고 선전비. 근데 돈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홍보예요. 홍보는 광고 선전비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홍보지만 돈을 썼어. 예를 들어서 판촉용품들 같은 거 많이 만들죠. 회사 같은 데서 볼펜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뭐 이런 거 티슈 만들고 그거 할 때 걔도 광고 선전비예요. 아시겠죠? 돈을 썼으니까. 그런 거 나눠줄 때 그냥 나눠줘요. 회사 로고나 저기 무슨 과정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해놔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직원들을 회사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학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회사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때는 뭐라고 쓴다? 교육훈련비라고 쓰는 거예요. 운반비는 상품을 매출했을 때, 팔았을 때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트럭이 있어서 가져가면 되는데 제품이 너무 잘 팔려. 그래서 트럭이 없어. 근데 고객이 상품을 샀어. 그러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 같은 거. 그러면 트럭 하나 불러야 되겠죠. 그때 트럭을 사용하고 돈을 냈다면 뭐라고 기록한다? 운반비라고 기록한다. 또 회사가 이전할 경우도 있겠죠. 이사 갈 때 트럭 불러서 짐차 불러서 싣고 가면 그런 거 운반비인데, 대부분은 우리 상품과 관련돼서 매출할 때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운반비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수선비 이러면 수선이란 그러면 세탁소 기억 많이 나죠. 근데 우리 이제 회사에서는 또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에는 우리 그 건물 있죠. 건물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것들, 여기 타일을 교체한다든지 회사의 외벽 이런 거 건물에 색칠을 한다든지 유리창 갈아 낀다든지 전구 같은 거 이런 거 갈아 낀다든지 건물과 관련된 것이거나 또는 기계장치 있잖아요. 기계장치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면 여러분 회계 담당자로서 수선비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인세비는 도서비하고 인세비하고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회사에서는 은근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책들 사고서는 기록할 때 책 샀다 그러면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도서인세비. 근데 인세가 좀 헷갈려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회사 로고, 그다음에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적혀 있는 이런 각대봉투 많이 있죠. 그거 인쇄해야 되잖아. 그거 쓰고서 쓰고서 기록해 달라 그럴 때 편지봉투도 각대봉투도 그런 거 인사한 거는 도서 인쇄비예요. 대표적인 거 직원들한테 명함 찍어서 주죠. 그것도 인쇄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기록한다? 도서 인쇄비라고 기록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비용 계정들, 수익 계정들 한번 쭉 읽어드렸는데 확실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서 쉽게 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수익과 비용 계정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계정 소개를 해드리고 내일 오시게 되면 요 다음 파트부터 설명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